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소방학개론 기초 강의 이제 뒤쪽에 남아있는 부분을 조금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첫 번째 가보면 제가 옥륜 소화전부터 설명을 드린다 그랬죠. 이제 소화전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를 보시냐면요, 처음에는 소화설비라는 건 당연히 아셔야 되고, 요런 흐름, 물이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물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소화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소화전. 그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여기 물을 저장하는 수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시험 문제는요, 여러분들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 안 나와요. 즉 구성품 같은 거. 그죠? 지금은 구성품을 좀 봅시다. 구성품. 여기 수원이 있죠. 물을 저장하는 곳이 있고, 요 물을 어디까지? 소화전까지 끌어올려주는 애가 있죠. 얘 이름이 뭐냐면 펌프거든요. 다른 말로 가압 송수 장치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알고 계셔야 돼요. 이름이 뭐라고요? 가압 송수 장치. 압력을 가해서 송수, 물을 보내주는 장치다. 됐죠? 그래서 이 압력을 이용해서 소화전까지 물을 보내주는 애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런 애가 있어요. 자, 얘 이름이 뭐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핵심 부품입니다. 또는 압력 챔버라고 되어 있죠? 압력 챔버. 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런 이름들. 그래서 가압송수 장치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겠죠? 물을 어디까지? 소화전까지 보내주는 애고, 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는 뭐를 해주는 애냐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펌프를 자동 기동을 시켜주고 정지를 시켜주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펌프의 자동 기동 및 정지를 시켜주는 애다. 이름이 뭐라고요? 압력 챔버 또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그럼 상당히 중요한 애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평상시엔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소화전을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 소화전이라는 게 여러분들 호스가 달려 있거든요. 이 호스에서 물이 나가요. 그럼 2차 측의 물이 어떻게 될까요? 쫙 하고 빠져요. 그럼 빠지면 그 2차 측이라는 게 여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쪽에 물이 쫙 빠지면 얘가 걔를 검지를 해요. 이 PS라는 애가 압력 스위치라는 애인데, 압력 스위치가 2차 측의 압력이 떨어졌네? 물이 빠졌네? 얘가 알 수 있겠죠. 그럼 얘가 그걸 딱 받아들임과 동시에 신호를 줘요. 제어반 쪽에. 그리고 이 제어반이 누구를 돌려주냐면 펌프를 돌려주는 거예요. 펌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위쪽으로 가서 또 몇 가지만 더 볼까요? 자, 여기 가보면 이런 애가 있어요. 성능시험 배관. 보이십니까? 성능시험 배관. 그럼 이 성능시험 배관은 누구의 성능을 시험하는 배관이냐면 펌프. 됐죠? 그리고 여기 순환 배관. 요거는 지금은 과압 방지라고만 적어두십시오. 압력이 세게 걸리는 거죠. 위험한 상황에서 얘가 과압을 빼줘요. 그러니까 세게 걸린 압력을 빼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물올림 탱크. 얘는 1차 측에 물을 항시 급수합니다. 즉 1차 측이라는 건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물을 항상 급수를 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1차 측은 절대 비어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1차 측이 비어있으면 우리가 공동현상이라는 정말 안 좋은 현상이 생겨요. 나중에 배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아셨죠?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위에 가보면 이런 옥내소화전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화재가 발생해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들이 소화전에 밸브를 열겠죠. 맞습니까? 그럼 소화전 밸브를 열면 2차 측에 압력이
떨어져요. 2차 측 압력이 여기 펌프 이후 2차 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그거를 누가 검지하냐면 압력 챔버. 챔버가 압력 저하를 검지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압력 챔버가 압력이 떨어졌다라는 걸 검지했으니까 그때 누가 도냐면 얘가 돌아요. 펌프 기동.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물이 공급이 되는 거죠. 이게 옥내수화전입니다. 근데 옥내수화전은요, 여러분들 사람이 직접 쓰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직접 뭐를 열어야? 얘를 열어야 어떻게 보면 불을 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초기 진압 설비, 초기 진압 설비.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볼 때는 그냥 이런 부품들이 있다. 핵심 부품들이 뭐 압력 챔버, 소화전, 순환배관, 그죠? 물올림 장치, 아까 수조 있었죠? 그리고 여기 제어반, 감시 제어반, 동력 제어반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머릿속에 가지고 오십시오. 세부적인 설치 기준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거 내잖아요? 뭐 하면 돼요, 여러분들? 우린 항상 뭐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의 제기하면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세부 설치 기준은 내지 않겠다라고. 요게 소화전입니다. 다음 스프링클러죠. 똑같아요. 보십시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습식 설비예요. 무슨 설비요? 습식. 네,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라는 애인데 아까 옥내수화전하고 비슷한 게 여기 물 똑같죠? 가압송수 장치 똑같죠? 그쵸? 제어반 똑같죠? 맞습니까? 압력 챔버 똑같이 있네요. 물올림 장치 똑같이 있습니다. 릴리프 밸브 순환배관 똑같이 있죠? 이런 건 공통. 이것도 성능시험 배관 똑같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위쪽을 볼게요. 위쪽. 자, 여기에 이런 애가 달려있네. 이 유수검지 장치라는 게 뭐냐, 유수가 물의 흐름을 검지하는 거거든요. 유수, 물이 흐른다. 유수, 물이 흐른다. 그래서 이 물이 흐르는 걸 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걸 검지를 해서 얘가 어떻게 하는 거야? 물이 흐르는 걸 검지를 해서 요 PS라는 거 있죠. 여기다가 신호를 주면 얘가 어디다 신호를 주냐면 여기 신호를 주는 거야. 수신반에. 아셨죠? 그럼 얘는요, 여러분들 언제 물이 흐르게 되어 있냐면 요 끝에 보이십니까? 얘 이름이 뭐냐면 스프링클러 헤드예요. 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평상시엔 여기 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유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불이 나요. 불이 나면 여기에 가멸체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가멸체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게 뭐냐면 이 온도가 그냥 유리 자체의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리 자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알코올이나 에테르 같은 게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팽창을 합니다. 그럼 팽창을 하면 이 유리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쨍그랑, 그죠? 왜냐면 온도가 계속 올라갈 거니까. 온도 팽창에 의해, 온도가 상승함에 의해 얘가 팽창을 하면 이 유리가 결국은 쨍그랑하고 깨지는 거죠. 그럼 이 안에 배관이 연결되어 있겠죠. 배관에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물이 이제 쏟아지는 거죠. 그럼 물이 쏟아짐과 동시에 얘가 유수를 하게 되겠죠? 물이 흐르겠죠? 그럼 얘가 검지를 해서 화재 신호를 주는 거야. 그죠? 그럼 얘는 수동이 아니고 뭐예요? 자동이죠. 맞습니까?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습식 설비이기 때문에 제가 습식 설비만 딱 넣어놨어요. 원래는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고 준비작동식이 있고 일제살수식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요. 그럼 얘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습식에 대한 동작 순서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화재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헤드가 열에 의해 언젠가는 쨍그랑 하고 깨지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유수가 발생합니다. 그럼 유수가 발생하면 여기에 달려있던 PS, 유수검지 장치에 PS가 동작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네 번째. 자, 유수검지 장치에 이제 PS가 동작을 했어요. 그럼 PS 쪽에서는 어디에 신호를 주더라? 여기다가 신호를 주더라. 그럼 화재 신호가 났으니까 이제 계속 뭐를 돌려줘야 돼요? 펌프를 돌려줘야겠죠.
맞습니까? 자, 수계소화 설비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 스프링클러 설비예요.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다음. 자, 경보 설비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여러분들?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죠? 자, 자탐은 너무 많이 보셨을 거야. 지나가다가 이런 것들.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천장을 보시죠. 천장. 여기 달려있다. 제 사무실에도 달려있네요. 최소한의 안전은 지킬 수 있겠네. 최소한 내 생명은 지킬 수 있겠네. 걔 이름이 뭐냐면 감지기. 자, 이 감지기가요. 얘를 자동으로 감지해주는 애예요. 열이나 뭐요? 연기. 그래서 열이나 연기를 얘가 감지하잖아요. 그럼 화재가 난 거니까 이 신호를 누구한테 주냐면 수신기한테 줘요. 그럼 수신기 입장에서 화재가 났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불이 났네? 라고. 그럼 얘는 당연히 완전 자동. 이거 보신 적 있나요? 발신기? 이거는 내가 딱 보자마자, 불을 보자마자 뛰어가가지고 빨리 발신기 찾아서 수동으로 눌러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발신기 버튼을 누르면 화재 신호가 수신기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수신기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불이 났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경종. 따르르르릉 음향장치 울려주고, 또 소화설비 동작하고, 그죠? 불 꺼주고, 피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게 유도등이나 이런 게 설치되어 있으면 그런 걸 보고 우린 도망을 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설비야. 여러분들 요거 특히.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답답했던 게 뭐냐면 그 음식 공장에서 한번 불이 났어요. 그게 엄청 크게 났거든요. 그래서 엄청 크게 났는데 이게 하나도 안 울렸어요. 이게. 그 뉴스에도 나왔어요. 소방관분들 막 순직하고 그랬잖아. 이것 때문에. 제가 갑자기 그 지역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서 이제 불이 나가지고 식용유 때문에 이제 불이 나가지고 이게 하나도 안 울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안 울렸다라는 건 사람들이 도망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들리는 게 없잖아. 야, 불이 났으면 최소한 경종소리 나야 될 거 아니야. 경종소리가 안 난 거야,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한, 제가 봤을 땐 실정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뉴스 그 영상을 봤는데 밑에서 불이 막 나고 있어. 막 1층에서 막 진짜요. 불이 막 나고 막 연기가 막 나고 있는데 바로 위층이 직원 식당이거든요. 밥을 먹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화재 상황에 대해서. 맞습니까? 그리고 그게 소방관분들이 이제 순직하신 게 정말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뭐냐면 아니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사람이 있다 그랬대. 안에. 그러니까 이제 소방관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들어간 거야, 여러분들. 근데 사람이 없었죠. 맞죠? 그리고 소방관분들이 진입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불이 커져요. 그러니까 뭔가 안쪽에서 이제 폭발이 일어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요. 그죠? 아니, 불을 알려주는 얘가 없다면 사람들이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보 설비가 진짜 중요한 애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얘를 꺼놓는다, 여러분들. 이 경종을. 그러니까 불이 나도요, 꺼놔요, 이걸. 왜요? 이게 약간 오동작 같은 게 있어요, 감지기가.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어떤 열이나 연기에 의해서 막 동작을 하거나 또는 주변 먼지에 의해서 가끔 오동작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얘가 오동작이 나면은 화재가 난 것처럼 신호가 들어가면 경종이 울리는 거예요. 그럼 관리인 입장에선 귀찮잖아요. 이게 불이 아닌데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는 놀래서 막 올라갔는데 불이 아닌 거야. 그냥 감지기 오동작인 거야. 그러면 한 번은 그래요. 됐어. 두 번째, 세 번째 반복이 되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왜 이렇게 오동작이 많아? 그럼 여기에 기능이 있거든. 끄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그 경종을 정지해 놓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정지를 해 놓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풀잖아, 여러분들. 계속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답답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소방관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소방관들이 나가서 여러분들 건물 가서 이거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대로 동작하는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다. 요거 꼭 정리를 해두셔야 돼. 됐죠? 여러분들 꼭이야. 꼭이에요. 요거 자탐은 언제든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과 직결된 거야. 소방 공무원들. 자, 그리고 피난구조 설비에 이제 유도등. 유도등은 지금은 읽어보십시오. 유도등은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 정상 상태에서는 상용전원, 즉 한전에서 들어오는 한전 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220V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 불이 켜지고
상용 전원이 꺼졌대요. 그러면 이 유도등 안에 축전지가 있어요. 축전지. 그 축전지로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등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220이 들어와 있지만 저 220이 꺼졌어요. 만일 화재에 의해 또는 비상시에 의해 그럼 이 유도등이 꺼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전원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이 안에 축전지가 있다고요. 축전지가 있어서 그 상용 전원, 한전 전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바로 비상 전원으로 전환이 돼서 불이 들어온다라는 거. 자, 두 번째 피난구 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한대. 출입구. 출입구 위에 다는 거예요. 피난구 유도등은. 통로 유도등. 이건 통로를 알려주는 거죠. 통로. 그래서 복도에 다는 게 있고 거실에 다는 게 있고 계단에 다는 게 있답니다. 맞죠? 그리고 복도 통로 유도등이란 피난 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한다. 자, 보십시오. 통로 유도등의 종류에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예요. 3개. 복도, 거실, 계단, 복거계. 아셨죠? 그래서 복도에 설치한다. 거실은 여기 갔을 때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개방된 통로,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이다. 그리고 계단 통로 유도등은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이다. 그죠? 그래서 얘네 3개는 다 뭐가 있냐면 얘가 있어요. 방향. 피난 방향을 명시해주고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객석 유도등이죠. 객석 유도등. 객석 유도등은 우리 영화관 같은 데 가면은 객석의 통로나 바닥 벽에 이렇게 조그만 유도등 같은 거 달려요. 이렇게. 걔가 다 객석 유도등이고, 유도 표지.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얘기하며, 통로 유도 표지는 피난 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 표지를 얘기한다. 지금 유도 표지, 그죠? 자, 그리고 유도선, 요거는 띠 형태로. 띠 형태로 여러분들 실제로 피난 방향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띠야, 띠. 띠 형태로. 됐죠? 그래서 여기 피난 유도선이라는 게 있더라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유도등이다. 네, 유도등은 아마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초록색 바탕이나 하얀색 바탕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가는 모양 돼 있는 거. 걔네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유도등이고. 자, 이제 뒤쪽에 재난관리법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재난관리법이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올해 시험도 그렇고 작년 시험도 그렇고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막 4문제씩 나왔는데 요즘은 한 문제 또는 2문제 요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난관리법에서 보실 건 뭐냐면 일단 재난의 정의가 뭐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항목의 것을 얘기하는데 자, 자연현상에 의한 재난과 또는 사회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난이 있어요. 자, 얘는 예방이 안 되죠. 얘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재난이 발생한다? 그럼 당연히 자연재난이죠. 뭐가 있어요? 태풍, 막 이런 거 있죠.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황사 이런 거. 조수, 화산활동,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이런 것들.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 나중에도.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환경오염, 그죠?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 감염병, 가축 전염병,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재난이래요? 사회재난. 그래서 자연재난이냐 사회재난이냐 요거 구분하는 게 나와요. 그럼 딱 봤을 때 자연현상에 의한 게 다 자연재난. 그 이외에 약간 사람이 문제인 거 있죠. 뭐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환경오염 이런 것들 사람이 원인이잖아요. 감염병, 전염병,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다 뭐더라? 사회재난이더라. 지금 제가 조금만 넣어놓은 거예요. 원래 이거보다 더 많아요.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 지금은 일단 이 정도만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관리법에서 가면은 제일 처음에 이 2가지 구분하는 거 나온다라는 거 하나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2번째입니다. 그러면 긴급구조라는 게 이제 정의에 들어가 있고 긴급구조를 담당하는 기관이 또 정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긴급구조가 뭐냐?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우린 뭐라고 한대요?
긴급구조라고 얘기한답니다. 긴급구조. 그럼 이 긴급구조기관이 어디냐? 청본서. 그러니까 우리가 관련돼 있는 거죠. 그죠? 소방이 관련돼 있는 기관이고, 이 기관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명구조나 응급처치나 또는 그런 긴급한 조치를 하는 기관들이래요. 그래서 긴급구조기관에 청본서가 들어가고, 해양에서 발생하면 청청서가 들어가요. 뭐라고 여러분들? 청청서. 본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청은 해양경찰청, 그리고 지방해양경찰청, 그리고 해양경찰서를 얘기한답니다. 청청서라고 외워주세요. 본부 없어요 하셨죠? 그리고 지방해양경찰서 없습니다. 지방해양경찰서 없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우리 예방단계.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냐면 재난관리 단계라는 건데, 여기 보세요. 재난관리 단계라는 건데, 우리가 재난관리를 할 때 4단계로 보통 하거든요. 재난 발생 전에 예방, 그 다음 발생 바로 전에 대비, 재난이 발생한 다음에 대응, 마지막에 복구. 자, 이거를 2개로 나눠서 여기는 재난 발생 전, 여기는 재난 발생 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방 단계와 대비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를 알고 계셔야 되냐면, 자, 일단 예방은요, 진짜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다가 만일 내일 모레 태풍이 온대요. 그럼 내일 모레 태풍이 오니까 평상시에 예방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신경 써서 해줘야겠죠, 그죠? 그때 단계를 하나 올려주는 거야. 즉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면, 아직 가능한 발생은 안 했지만 그때 대비 단계로 올라가고, 그 다음 실제 대응, 그죠? 재난을 대응하는 실제 대응 단계와,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내가 이 상황이 끝났을 때 처음 상황으로 되돌려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대요? 복구. 그래서 얘를 우리가 재난관리의 4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예방 단계는 뭐고, 대비 단계는 뭐고, 대응 단계는 뭐고, 복구 단계가 뭐냐 해서 이걸 막 섞어놔요. 막 섞어놔요. 막 섞어놔서 이것 중에 다음 중 하고자 하는 단계가 다른 거,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해서 뭐 예방 단계에서는 예방 조치를 해야 되고, 국가 핵심 기반을 지정해야 되고, 막 쭉쭉쭉쭉 나와 있잖아요. 이거 지금 봐도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잖아, 그치? 이 내용을 다 봐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들 타이틀 정도 읽어보시고, 이 타이틀이 무슨 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는 재난관리 단계인지 정도 보세요. 아셨죠? 어차피 제가 나중에 요거는 좀 자세하게 다 해드릴 테니까, 지금 어차피 봐봤자 여러분들 나중에 또 까먹을 거고, 이게 왜냐면 또 뒤에 있어요, 재난관리법이. 그래서 지금은 요 타이틀 정도, 이런 것들을 예방 단계에서 하고, 이런 것들은 대비, 또 이런 것들은 대응, 이런 것들은 복구. 근데 여기 가보시면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단계가 여기예요.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든. 소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단계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중요한 거야, 여기가.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단독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계예요. 아셨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단계별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정도 보세요. 됐죠? 그리고 파트 9, 여기가 이제 뭐냐면 소방의 역사와 발전 과정.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대요. 그러니까 올해는 여기서 2문제가 나오긴 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자, 삼국시대의 화재에 대한 어떤 이식이나 또는 어떤 뭐 발명품? 약간 물건?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좀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역사를 보는 건데, 삼국시대 화재에 대한 기록이 있었대요. 그리고 화재에 대한 최초의 의식이 생겼답니다. 기록과 의식. 읽어보세요. 통일신라 시대에는 금화의식이 증가했대요. 그래서 금화니까 불을 금한다. 약간 불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게 조금 늘어난 거죠. 그쵸? 예방적인 측면이 증가가 된 거죠.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아셨죠? 위쪽은 그냥 참고로만 보셔도 되고, 그나마 나오는 것들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는
대형 화재가 증가했대요. 그리고 아직까진 소방이란 단어가 없고 소재라는 단어가 있었대. 뭐라고요? 소재. 그리고 금화제도라는 게 시행이 됐고 금화관리자가 배치가 됐는데 그 중에 금화제도는 소방행정의 근원이라 할 수 있고 기출문제에 요게 한번 나왔어요. 화통도감이 신설됐다. 요게 화약이나 폭약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소방 쪽하고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화약이나 폭약을 관리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예전에 고려시대 때 화통도감이다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전기예요. 조선전기.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조선전기 때는 금화령보단 요거 잘 보십시오. 요거 금화도감과 수성금화도감. 특히 금화도감. 최초의 소방기관이자 관서고 1426년 세종 병조 소속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다. 꼭 아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제 많이 나왔어요. 수성금화도감은 공조 소속으로 같은 해 1426년 세종 때 이제 생긴 건데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금화도감과 성문도감이라는 곳이 합쳐져서 수성금화도감이 됐대요. 그래서 수성금화도감은 성수리와 화재 진압을 담당하는 곳이래.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이제 화재 진압만 담당하는 곳이었지만 이 성수리를 담당하는 곳이 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합병이 된 거야, 두 가지 기관이. 자, 그리고 금화군, 멸화군. 금화군은 최초의 소방대. 근데 여긴 뭐래요? 비상주. 멸화군은 상주래, 상주. 그죠? 비상주와 상주. 두 가지 차이. 비상주는 뭐예요? 불이 났을 때만 출동하는 거고. 그리고 상주는요. 불이 났을 때만이 아니고 항상 어떻게 보면 지금 소방관들처럼 사무실이 있고 사무실에서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불이 날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금화군과 멸화군이라는 게 있었다. 자, 조선시대 후기 같은 경우는 소방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대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갑오개혁 전후라고 되어 있고 소화전, 보험회사 이 정도 소방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던 시기가 조선시대 후기랍니다. 이것도 나중에 저하고 이제 여러 가지 더 볼 거예요. 그냥 포인트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오면 경찰기군의 소방 조직이 있었는데 두 번이 들어갔네요. 하나는 지워주시면 되겠죠? 중앙소방부라는 곳이 있었고 상시소방제도가 설립이 됐고 요거 잘 나오죠. 경성소방서 1925년. 그렇죠? 요런 거에 대한 조금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 여러분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타이틀 위주로. 그리고 이제 그나마 최신인 미군정으로 넘어오죠. 요때 오른쪽에 붙어있는 요 말 자치소방체제라는 거 꼭 암기해 두십시오. 최초의 자치소방. 소방이 어디에서 분리가 됐대요? 경찰에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때요. 특징이 뭐냐면 항상 소방이라는 조직이 어디 안에 들어가 있었냐면 경찰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미군정시대 때 해방 이후에 광복 이후에 어디로 빠져나오냐면 혼자 빠져나와요. 경찰에서 소방이 혼자 빠져나와요. 그러면서 중앙소방위원회와 도소방위원회라는 곳을 설치합니다. 이게 다 1946년이고 집행기구로 뭐를 설치한대요? 소방청을 설치했대. 소방청.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다음 정부 수립 이후라고 나오죠. 자, 요게 한 3년 정도 우리 자치로 있다가 다시 국가로 가요. 그때 어디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다시 경찰 밑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무부 치안국의 소방과, 그죠? 지방에는 경찰국의 소방과라는 곳을 둬서 어떻게 보면 경찰 밑으로 또 들어간 거죠. 근데 이때 소방법이 제정이 1958년에 최초로 돼요. 요것도 시험제 잘 나와요. 그리고 71년부터 92년까지 요때가 이제 섞여 있는 시기. 국가와 자치가. 이원적인 시기다. 그래서 서울, 부산은 자치였지만 나머지 지역은 아직은 경찰 밑에 국가 소방 체제였다. 자, 그리고 공무원법이 1977년 제정이 되고 최초의 소방학교가 1978년에 어떻게 보면은 생긴다. 이게 약간 국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게 해당 연도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연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1992년에서 현재까지 요게 이제 광역. 자, 이때부터는
모든 시도에 본부가 설치가 되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소방자치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시도가. 그러면서 여기 지금 가보시면 우리 컨트롤 타워도 하나씩 생기죠. 방재청 04년, 국민안전처 2014년, 소방청 2017년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갔을 때 처음에 이제 자치였다가 미군정 때 이 흐름을 보세요. 처음에는 그죠? 이때 자치였죠. 그리고 정부 수립 이후 그때 다시 국가로 갔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이원적으로 가는 거죠. 이원적.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광역으로. 요 순서. 그래서 광역으로 왔을 때 우리 여기 자치단체들, 그러니까 단체들, 방재청, 안전처, 소방청 이런 것들 순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됐고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대략적인 어떻게 보면 학개론에 대한 설명은 끝났어요. 여러분들 끝났고 간단하게 봤어요. 간단하게 좀 봤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5월 8일이죠. 그죠? 5월 8일. 5월 7일인가요? 수요일이? 5월 7일이네요. 5월 7일. 그리고 5월 8일. 요때부터는 학과 법이 동시에 이제 개강을 할 겁니다. 아셨죠? 동시에 개강을 할 건데 이게 책이 여러분들 제가 주문을 해놨는데 학은 도착을 했는데 아직 법이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주문을 해야 되거든요. 주문을 해서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준비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는 제가 프린트를 올려드릴게요. 아셨죠? 교재 일부를 발췌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첫 주는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수업은 웬만하면 제가 한 4시간 정도 에서 5시간 정도는 하루에 이제부터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까지는 약간 워밍업 단계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월부터 언제까지? 6월, 7월까지. 그죠? 7월까지 해서 학과 법 한 바퀴를 돌릴 겁니다. 그래서 4-5시간씩 여러분들 계속 할 거니까 이거를 꾸준히 여러분들 계속 봐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어차피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또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교재는 5월 한 달간은 제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는 곳에서 10% 할인 행사를 하거든요. 사실 거면 5월에 사세요. 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 링크는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가격은 학이 이게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게 교재가 여러분들 보세요. 학개론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표지가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고 여기 한 500페이지 정도 돼요. 안에 가보면. 어차피 교재야 여러분들 똑같은 교재예요. 교재인데 이게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A4 용지 사이즈고요. A4 용지 사이즈고 요게 저는 5만 원을 책정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어차피 이 안에 어차피 교재는 다 들어가 있는, 교재는 뭐 여러분들 어차피 사셔야 강의를 보실 수가 있을 테니까. 근데 강의는 어차피 이제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는 상태고, 강의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제 올라가겠죠. 그죠? 강의. 그리고 제가 이거 보내준다 그랬죠. 주차별 모의고사. 이런 거 신청하는 방법은 제가 공지할 거예요. 하셨죠? 주차별 모의고사라던가 또는 이제 오카방이라고 하죠. 오픈 카카오톡. 이런 거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카페. 카페 인증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저한테 인증을 해주시는 거야. 오늘 내가 수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었고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좀 해드릴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체계를 저도 요번에 이제 사업체를 내면서 잡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벽하게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릴게요. 하셨죠? 그리고 법은 똑같아요. 법도. 법은 2권이에요. 너무 두꺼워요. 여러분들 이게 한 권으로 하면. 한 권으로 하면 너무 두꺼워가지고 요게 이제 제가 책정한 게 2권 해서 8만 원 책정했거든요.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안에 그냥 이거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쌤 강의는 누구나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강의는 플러스로 그냥 깔고 가는 거고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챙겨드릴게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챙겨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3달 동안 5, 6, 7 동안 약간 온라인 학원처럼 커리가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방대한 양보다는 내가 컨택트하고 약간 심플한 내용을 가지고 확실하게 나올 것만 제가 해드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주의거든요. 그래서 5월부터 7월까지는 한번 그냥 1회독을 하고 그 다음 이제 8, 9월은 제가 2회독반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개념 점프반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때 개강을 할 텐데 그때 또 아마 그 책이 또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 책은 두껍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진 않을 거야, 여러분들. 그리고 법도 한 권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뭐 각각 뭐 3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첫 달에 뭐 10% 이벤트 이런 거 할 테니까 여러분들 신경을 좀 쓰셨다가 제가 또 강의하는 도중에 이런 게 나올 예정입니다라고 하면은 참고해서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뭐 구입하는 링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카페에 제가 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첫째 주는 제가 이제 혹시 책을 제가 이게 제가 원래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배송을 받으려고 했는데 월요일이 또 쉬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월 쉬고 뭐 화요일 그쪽에서 보낸다고 해도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여기에 도착할 것 같아서 그 이후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러면 첫째 주 강의를 들을 때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수요일 날 제가 올려드리고 목요일 날 올려드린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첫째 주 거 제가 분량 정도는 카페에다가 좀 이렇게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그 일부를 조금 이제 뭐 발췌를 해서 보시든 아니면 난 그냥 책 오면 보겠다라고 하시면 그때 어차피 계속 떠 있으니까요. 책 오면 볼 거야 라고 하면 책 오면 보셔도 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기초 강의를 다 마쳤고요. 기초 강의를 다 마쳤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정규반 수업으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1년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서 으쌰으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